이번 동영상은 전편에 이어 우주의 팽창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공의 표면에 A 그리고 B 두 점이 있습니다. 공간이 팽창하여 2배로 팽창되었다면 A점은 2cm, B점은 6cm 위치에 있게 됩니다. 공간이 팽창하는 같은 시간에 A점은 1cm 멀어졌고 B점은 3cm 멀어졌습니다. 결국 멀리 떨어져 있던 B점이 같은 시간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빵 반죽을 익히면 부풀어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빵 반죽에 심어놓은 건포도들 사이가 빵이 부풀어 오르면 가까이 있는 건포도들 사이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건포도들 사이가 훨씬 많이 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A점과 B점을 별로 바꾸어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과는 별 스스로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의 팽창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을까요? 빛의 속도인 광속은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흔히 허블 상수의 값으로 표시하는데 2019년에 측정된 현재 허블 상수의 값, 즉 우주의 팽창 속도는 초속 약 74km/s 정도입니다. 파섹은 천문학에서 쓰이는 여러 단위 중 한 가지로 1파섹은 대략 3.26 광년 정도입니다. 초속 약 74km/s의 의미는 1메가파섹, 즉 326만 광년만큼 멀어질 때마다 팽창 속도가 초속 74km씩 빨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천체일수록 더 빠르게 지구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는 지구에서 볼 때 빛보다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로부터 먼 곳의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므로 극단적으로 먼 곳에 있는 별들, 즉 빅뱅 초기의 별들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보다 빠른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빅뱅 초기의 별들은 어떻게 빛보다 빠르게 멀어져 갈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빛의 속도는 빛 입자인 광자가 우주 공간 안에서 이곳으로부터 저곳까지 움직이는 속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이와는 다릅니다. 은하가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멀어지는 것은 은하가 기존의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하와 지구 사이의 공간 자체가 팽창함으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가 아닌 공간의 팽창 속도는 빛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과학적 동의사항입니다. 또한 빅뱅 발생 초기의 아주 짧은 기간을 인플레이션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의 팽창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을 것이라는 것에 과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어서 설명드릴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한 이유가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또 하나의 우주 팽창에 관한 증거로 나타난 것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빅뱅이 발생하고 38만 년이 될 때까지 빛의 입자인 광자는 공간에 퍼져 있는 전자와 부딪힘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빛의 형태는 일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38만 년이 지나 우주의 온도가 3000도씨로 낮아졌을 때 전자가 원자에게 붙들리면서 원자가 생성됨으로 인해 광자의 진로를 막던 자유전자가 없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빛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주로 처음 퍼져나간 이 빛이 우주 초기의 빛이며 이 빛을 검출하게 된다면 우주 초기의 상황을 알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는 현재 우주의 가장 먼 곳, 즉 우주의 끝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 초기의 정보를 담고 있는 빛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는 처음 방출된 이후로 우주의 팽창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우주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고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한다면 우주의 과거 모습을 알 수 있으며 그것에 기반해서 현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빛은 우주가 태어난 지 38만 년 이후에 나온 빛으로 이전에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빛이 태초의 빛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의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이전 빅뱅 초기에 빛 입자인 광자의 탄생을 이 태초의 빛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빅뱅이 발생하고 약 10초 후 우주 초기에 생성된 경입자인 렙톤과 반렙톤들이 충돌하면서 광자의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 광자가 빛의 실체이기 때문에 태초의 빛은 빅뱅 10초 후에 탄생했다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태초의 빛은 빅뱅 이후 10초 후에 발생한 것일까요? 아니면 38만 년 후에 발생한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창세기의 진슬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원자로 이루어지는 물질보다 빛을 제일 처음 창조하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태초의 빛은 우주의 팽창과 더불어 우주 끝으로 퍼져나갔으며 138억 년의 우주의 나이를 거치는 동안 매우 낮은 온도의 빛이 되었고 파장은 늘어나 마이크로파일 것이며 에너지가 매우 약한 전파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발표한 사람은 러시아 출신의 미국 물리학자인 조지 가모프였습니다. 1948년 조지 가모프는 빅뱅 당시 엄청난 고온 상태였던 우주가 팽창과 함께 냉각되어 오늘날 절대온도 OK, 즉 섭씨 마이너스 278도 정도에 이르게 됐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는 이 온도가 현재 우주 끝에 고르게 퍼져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복사파는 우주 배경 복사의 형태로 지금도 관측이 돼야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팽창에 의한 도플러 효과에 의해 배경 복사의 파장은 1mm 정도의 마이크로파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이론으로만 발표되었고 그 누구도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므로 여전히 1960년대까지도 빅뱅 이론에 반대하며 정상 상태 우주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이 태초에 비친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다면 빅뱅 이론은 사실로 증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드라마틱한 발견 이야기는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